안녕하십니까. 그림책 작가 김용철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게 다행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미지와 상징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작업을 할 때, 그림책 작업을 할 때 느꼈던 생각들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그림책을 할 때 이러한 생각에 거의 중점적으로 생각을 두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마 이쪽 공부가 좀 저는 더 계속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작업을 감상하고 봐주실 때 이런 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옛이야기 그림책 속에서 이미지와 상징,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부족하고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안 맞는 것 같더라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연구하고 또 적용하고 한 것들이라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그 우렁각시를 길버드 어린이하고 오래전에 시작을 했어요. 이 그림책을 시작하기 전에 워낙 우렁각시라는 제목이 우리 민담에서 옛이야기 세계에서 너무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새로울 건 없죠. 그리고 뭐 웬만한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 대개 이제 민담이 이제 그런 성격을 띠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창조적이고 새로운 뭐 이 지상에 없는 얘기를 뭐 힘들게 짜내서 뭐 하는 거, 이거보다는 우리가 들었던 얘기들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누면서 그 안에서의 우리가 서로 공통되는 의견들을 좀 나눌 것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민담을 이제 좋아하는데, 창작 동화를 새로 만드는 것도 이제 좀 원고도 많이 써놨는데, 저는 아직도 민담의 매력을 많이 옛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우렁각시를 제가 하기로 한 것은 여러 가지 매력적인 모티브들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이 민담, 이 옛 이야기를 채록한 것은 저희 집안에 예전에 이제 저희가 자랄 때 어머니로부터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얘기 하기 전에 잠깐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알아주는 이야기뿐이었었는데, 허구한 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자랐어요. 대개 옛날 이야기를 우리는 뭐 저녁에 겨울밤에 호롱불 켜고 뭐 이제 이정서가 강한데, 이제 저희는 그렇지 않고 매사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밥 먹다가도 듣고 뭘 잘못해서 꾸중 들을 때도 이야기가 나오게 마련이고, 그다음에 하여튼 사사건건 옛 이야기라든가 이야기가 끼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로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제가 어렸을 때 뭐 신발을 잊어먹고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어렵게 생긴 용돈 뭐 한 5원을 뭐 주머니에 넣었다가
잊어먹었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좀 멍청한 짓을 할 때는 그 을에 이제 어머니 이제 꾸중이 이제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들려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제 비유의 언어죠. 야, 뭐 이렇게 그 자기 물건도 간수를 못하냐.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가 야, 옛날에 너같이 좀 이렇게 덜 떨어지고 좀 이렇게 자기 물건 못 갖추는 이제 아이가 어디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옛 이야기 세계로 쓱 들어가는 이제 경험이 일상생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너무 일상적이라 가지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따로 이렇게 해달라 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밥 먹다가 어머니하고 손잡고 장에 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로 이제 삶이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 꼬마아이로 자랐는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저희 머릿속으로는 상상을 하게 되죠. 이야기를 들으면은 머릿속에 그 상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즉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의 말로 이미지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이미지들이 연결이 되고 그 뭐 공간이 보이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옛 이야기를 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그 기억들이 훗날 제가 이미지 작업을 하는 화가가 되고 그림책 작가가 됐을 때 좀 그 이야기를 푸는데 좀 이렇게 순조로움을 느꼈어요. 이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이야기를 이미지로 이렇게 풀어내는 데서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책이라든가 이런 장르들이 글과 그림으로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한 장르를 형성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에서 흐르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사실 이미지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 이미지가 흐르는데 우리는 책이라든 매체라든가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대개 문자로 해서 책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든가 뭐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해서 봤을 때는 전부 어떤 머리에 상이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꿈속에서조차도 그 이야기의 흐름은 이미지가 떠올라야 꿈을 기억하고 그렇듯이 사실은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미지로 이제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이 이야기에 같이 이 하고 싶은 우렁각시도 그 중에 이제 하나로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들었던 그런 기억들, 그때 느낌, 그때 생각들 때문에 이제 제가 그림책 작가가 돼가지고 어머니로부터 이제 녹음을 해서 채록을 해가지고 글로 옮겨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책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우렁각시를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숙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도 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남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흐름이라든가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책에 대한 어떤 책을 읽은 기억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생생한 입말에서부터 나오는 그 느낌 속에서 동시에 그려진 그 이미지, 그때가 아직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에 의해서 그려진 제가 작업들이 몇 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채록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집히는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다 어머니로부터 듣고, 그런데 그 제가 그림책 작업을 하면서 그 인쇄된 그 책으로 된 민담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고도 하고 대조도 해보고 원고를 이제 완전하게 만들 때 어차피 참조를 해요. 하는데 그 참 이상하죠. 그 책을 읽을 때 글자로 된 그 문자로 된 민담을 읽을 때는 문자에 눈이 가면서 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감지하기 되게 좀 섬세한 부분인데 그 동시성이 같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경우 그 이미지와 문자 글자 꼴과 어떤 그 기억 그 뭐야 익혀진 외워진 어떤 그 문자 기호 체계와 이미지 사이 내 이미지 사이에 이게 그 순간적으로 일치되는 거를 저 별로 못 느꼈어요.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먼저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미지가 그 어머니로부터 그 소리로부터 즉자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이미지 현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원고를 이렇게 다듬어 놓고 다시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거를 이제 그 녹음기에서 이렇게 다시 플레이를 해가지고 리플레이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생생한 육성과 그 동시에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몇 번이고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느껴봤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소리의 에너지가 있구나. 소리의 그 에너지가 있고 그것이 어떤 울림과 우리가 이제 유기체니까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작용들이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과 소리와의 관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닌가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훗날 뭐 그 네덜란드인가 덴마크인가 어디 그 과학자가 실험한 거에 보면은 그 음파가 많이 울리는 판에다 모래를 놓고 밑에서 음파를 가했을 때 모래의 그 배열이 기하학적으로 이제 형태를 이루고 뭐 꽃을 이룬다든가 뭐 그런 실험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 소리가 어떤 형태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타당성을 찾아보려고 해봤어요. 그러나 이제 무엇을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제 작업을 할 때 그림책을 좀 더 새로운 맛의 그림책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본 거고요. 더욱이 옛이야기 세계에서는 폐케목은 아주 고대로부터가 내려오는 그 이야기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뭐 흔히 알고 그럴 얘기를 뭐 새롭지 않게 이거 내용을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마 그런 세계다 보니까 좀 더 새로운 맛으로
새로운 그 옛 이야기 세계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현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심정에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리와 이제 그 문자로 이제 옛 이야기를 봤을 때 그 차이를 저는 이제 느끼고 그러면서 원고를 만들고 그리고 이럴 때는 그림책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밑작업에서 항상 그 원고는 확인 작업으로 글자로 써놓고 매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머니의 그 육성에서 나왔던 그 음성 에너지를 이렇게 떠올려 봐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이미지가 살아서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걸 느끼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렁각시 할 때 특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거기다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우렁각시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마 육성으로 민담을 들으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제 직접 이제 우렁각시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이미지들이 그러면은 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미지로 전달을 할 때 그러면 그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하려고 했던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의미가 전달이 되고 과연 그림책에 필요한 것들이 다 그 이미지로 전달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렁각 씨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이라든가 어떤 그 캐릭터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옛 이야기 속의 어떤 모티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까요? 네, 좀 보세요. 혹시 배터리가 말씀하신 선생님은 뭐가 이제 목통이 된 것 같아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렁각시를 작업하면서 제가 사용했던 그 이미지의 관계, 상징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설득이 되는 이제 이야기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그 이야기 하다가 잠깐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얘기지만은 그 저희 어머니는 이야기를 더 이야기를 하면서 저걸 또 겸비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강원도에서 사시다 보니까 그 산에 가서 그 약초 캐는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어디 아프고 그러면은 시골에서 무슨 병원에 먼저 달려가기보다 집에 채취했던 약초를 이제 민간요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옛 이야기를 전해 듣듯이 약초를 가지고 아이들을 배앓이라든가 뭐 종기 이런 데 난 데를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걸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옛 이야기를 잘 하시고 약초에 대한 그 약초학 거의 박사 수준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다리에 많은 이제 종기가 났을 때 어머니가 그 뭐 도깨비 풀인가 독고마리 풀인가 뭐 그거를 즙을 내 가지고 그걸 뭐 한 서너 번 바르니까 싹 치유가 됐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성장해가지고 그림책을 그리면서 갖는 생각이 옛 이야기도 어머니가 예전에 약초를 가지고 저희한테 그 질병들을 고쳐주듯이 커서 그림책 작가가 돼서는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던 그 음성과 그때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뭔가 하여튼 그 세월이 흐르면서 저 자신이 이렇게 세파에서 좀 힘든 것들이 이렇게 치유되는 느낌도 사실 받아요. 이제 간략하게 저희 이제 어머니 이제 우렁각 씨와 연유돼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렁각 씨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뭐 웬만한 그 총각들은 한 번씩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우렁각 씨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제 관념인데, 우렁각 씨에 대한. 근데 과연 이제 그 세계가 이제 사실 얼마나 그림책에서도 힘들고 지난한 얘기인지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우렁각 씨를 들으면서 신경을 썼던 것은 어차피 그림책을 해야 되니까 그림책에서 어떤 그 필요한 것들, 캐릭터, 공간의 문제, 그 모티프의 문제, 이런 얘기들이었죠. 제가 우렁각 씨를 들으면서 어머니한테 들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림책 작업하기 전에 막연하게 떠올랐던 이미지는 사실은 소리였어요. 제목에서도 그런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던 그 음성 속에서도 아주 그 소리에 대한 그 기억이, 이미지 만든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우렁각 씨의 어떤 예쁘고 안 예쁘고 어떤 이미지 그런 측면보다도 노총각하고 우렁각 씨가 했던 이야기들, 그 대사 속에서 그 울림, 그리고 우렁이라는 그 이물의 세계, 사람이 아니고 이물의 세계와 또 노총각과 사람과의 관계, 또 변신의 관계. 그게 하나에 보면은 노총각의 바램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뭐 요새 뭐 학술적으로는 뭐 노총각의 무의식 속에서 바램 같은 것이 뭐 형상으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제 얘기가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 우렁각 씨를 그리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뭐 옛날 뭐 어느 산골에 이제 어느 젊은이가 혼자 살았는데, 이 농사 지어서 누구하고 먹고 살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매일 일만 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응답이 오죠. 자기 혼자로 일을 하러 가면서 하는 말.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하고 먹고 사나, 그 자기 혼자의 내면의 소리인데, 나하고 먹고 살지 누구하고 먹고 살아,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참 그림책에서, 우리 어린이 그림책에서 많이 그림책에서 이거와 관련된 어법들이 사실 많아요. 실제 어린이들이 그 판타지 세계로 들어갈 때는 다 여기에 대한 응답들이 다 그림책에서 나오잖아요. 나하고 먹고 살지 누구하고 먹고 살아,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또 한 번 그랬더니 똑같은 소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저는 소리에 주목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그릴 때 그 보이지 않지만은 그 들려오는 그 음파의 어떤 이미지, 그것을 저는 이제 화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과 점에 의해서 이 기하학적인 이 파장의 이제 번짐으로 저는 이제 소리를, 이제 이미지를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서 느끼면은, 그게 뭐 이렇게 귓전을 때려요. 그랬을 때 이미지로 이렇게 하면은 꼭 이런 이미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가 돼서는, 아마 나 말고도 어떤 이미지 작업에서 만화가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아마 이렇게 또 한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마 인간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느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이 있을수록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칼라라고 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음성 에너지가 변해서 뭐 이렇게 어떤 이미지 형태를 만드는 요소가 될 때 우리 그 그림 그리는 시각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색에 대한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색이 곧 형태로 나중에 전환이 되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우리는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음파와 관련된 그 이미지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소리에서 이제 이미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렁이가 이제 나오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소리의 에너지가 이미지를 좀 만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렁각시를 택한 이유도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진 그 어떤 그것이 젊은이 속에서 나왔던 어쨌든 그 다음 장면을 저는 우렁이를 이제 바로 이제 그림책에 등장시켰는데 우렁이라는 것은 물에서 사는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작업을 할 때 소리를 듣고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제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이미지를 생각했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 물에서 모든 생명의 기본을 만든다, 생명력을 만든다. 이런 얘기는 참 우리가 많이 그 접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연의 본질적인 그 요소들, 원소들, 물과 또 뭐 불, 그리고 그 자연 철학자들이 예전에 얘기했다잖아요. 그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 물과 불과 공기와 뭐 흙, 뭐 이런 식의 그 물질의 기본적인 그 요소로 압축을 해가지고 만물을 이루는 그 기본적인 원소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론들, 그런 논리들,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렁각시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하고 저는 이제 놀면서 그림책을 구상을 이제 한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고 줄거리를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짜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본질적인 요소들 물, 불, 공기 같은 거, 흙, 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소리라는 또 다른 또 그런 어떤 영역 그리고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기존의 우렁각시에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듣던 어떤 그 책이라든가 일방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에서 또 한층 깊고 더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렁이를 이렇게 이 노총각이 그 소리 나는 대로 가봤더니 우렁이가 자그마한 연못에서 우렁이가 나왔더라.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렁이만 있는데 뭐 우렁이 너가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렁이가 나와서 분명히 우렁이가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이제 이 노총각은 워낙 이제 고독한 존재니까 다시 우렁이마저 이제 반가워서 집에 가져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물동이에다 이렇게 넣었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총각 녀석이 나뭇잎에다 우렁이를 물 묻은 우렁이를 이렇게 싸가지고 집에 가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넣고 물 속에 쳐넣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 물소리. 그거 생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보다 이미지는 아주 그 공간 속에서 더 생생하게 우리한테는 다가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에 바로 그 어떤 그 물성들이 또는 이미지들이 동시에 이렇게 서요. 그러면서 그 물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 우렁이는 사실은 이제 물에 사는 존재고 물에서 생명이 시작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아마 아무도 없는 데서 나하고 먹고 살지 누구하고 먹고 살아? 그랬을 때의 그 어떤 우렁이의 등장은 너무 그림책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데 너무 나는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옛 이야기가 진짜 난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죠. 그러면서 물속에서의 어떤 그것이 나중에 이 그림책을 해나가면서 어떻게까지 이제 번질 것인가 생각이 상상이 이어질 것인가 나는 이제 흥미진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렁이와 물의 관계를 그러면서 다음 장을 이제 또 하루 제 젊은이가 또 일상을 가고 또 다시 돌아와 보니 이제 와 보니까 이제 밥이 차려져 있잖아요. 우렁각 씨가 이제 사람이 돼서 해준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잘 먹고 그런데 이거 누가 이거 차려놨나 참 희한하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봤는데 또 이렇게 상이 차려지잖아. 그랬을 때 이거 남자들은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이걸 좋아하는 거야. 이걸 바라는데 원래 이제 바람이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흘째 되는 날 이제 몰래 숨어서 보잖아요. 일하러 가는 척하면서 이제 뒷뜰로 싹 돌아가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내 밥상을 이로운 나를 밥상을 차려주나 하고선 딱 봤더니 거기서 털버덩 어머니 말 표현은 그거예요. 털버덩 물항아리에서 무엇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물속에서 물 한 개씩 피어오르더니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점점 보니까 사람이더래. 근데 그게 이제 우렁각시인데 너무 예쁘더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젊은이가 이제 깜짝 놀라면 이제 탐이 나가지고 뒤에서 허리 꼭 붙들고 나하고 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직까지 옛 이야기에서는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시간이 안 됐다. 그 무슨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이제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렁각 씨를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캐릭터와 동시에 공간 표현이거든요. 우렁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그 생태라든가 그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식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선형의 상당히 그 기하학적인 모양에 이렇게 매료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이미지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나선형에 대해서 뭐 이렇게 꽂혀가지고 막 뭐 연구도 해보고 이 그 나선형이 돌아가는 그 패턴에 정신없이 나는 꽂힌 적이 많아요.
40대 때인가 그때 어제 청평에서 내가 산속에서 이제 그림책 작업을 하는데 하루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놀러 왔다 이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서 떠나고 저는 그 뒤흥에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취해서 그런 경험을 느꼈는데 뭐냐면은 내가 그 산속에서 이렇게 적막한 산속에서 술은 좀 약간 취한 상태에서 맨정신은 아니었죠. 솔직히 얘기하는데 뭐를 하냐면 내가 하염없이 이렇게 나선형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시초는 동기는 뭐였는지 모르는데 나선형에 꽂혀가지고 사인펜으로 이렇게 나선형을 벽에다 한없이 많이 그린 기억이 나요. 그 책 사이에서도 그리기도 하고 벽에도 그리기도 하고 신발에도 그리기도 하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 어린애들 장난하듯이 나선형을 그리는 게 그 다음날 그거 지우느냐고 혼났는데 한 100여 개 넘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무슨 현상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저 혼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평생 저한테 따라다니는 어떤 그 패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우렁각시에 꽂히려고 그랬는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흘째 되는 날 몰래 숨어 지켜봤어. 그런데 물동에서 털벌렁 하더니 예쁜 아가씨가 나타나지 뭐야.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 변신의 장면을 전 그리고 싶었어요. 물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이렇게 구체화되고 형태가 나타나면서 그러나 그 숨어있는 그 시각적 이미지는 과연 어떻게 나한테 상상력으로 떠오르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그 나선형에서 어떤 이런 핵 같은 데서 생명의 어떤 응집된 무엇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부터 모든 물질화되는 과정, 무슨 생명력이 생기는 과정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우렁이가 사람으로 변신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의 어떤 모티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을 자꾸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품의 세계에는 사실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좀 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리얼리티가 좀 있어졌으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텐데 그 결과에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생명의 그 나선형에서 확장되는 이 이미지 속에서 어떤 지운의 에너지의 변화라든가 어떤 물질의 변화, 생명으로 전화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쁜 우렁각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루엣으로 그리고 나머지 뒷배경을 공간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어지면서 캐릭터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이 캐릭터를 우렁각시에 그렇다면은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캐릭터로 이제 옮겨가겠다. 그랬을 때 이 캐릭터는 노랑 저고리에 빨간 치마 이 우렁각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물에서 온 존재, 그 어떤 딴 세계에서 온 현실로 온 존재를 한번 그리고 싶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그런 냄새를 풍기는 존재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이 캐릭터의 눈을 그리면서 이 모티브를 어디서 착상을 했냐면 물에 사는 존재들은 전부 물고기라든가 모든 생물들이 사람 눈처럼 옆으로 찢어진 눈이 아니라 동그랗더라고요. 네, 모든 물고기가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물에서의 이 원형으로 이루어지는 물고기의 어떤 이 안경과 같은 이것은 과연 기하학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느낌으로 이미지가 이것이 마음에 들더라.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의 살색이 아니고 물에서 온 존재의 느낌과 그다음에 요 머리의 장식은 내가 이제 패션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나선형으로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좀 만들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비녀도 이 더듬인가요? 우렁이에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층 멋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렁각 씨가 이제, 우렁각 씨 신랑이 이렇게 여자를 얻어와서 일도 못 가고 사진을 결국은 초상화를 걸어놓고서 일을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좋아하다가 일터에서 우렁각 씨를 걸어놓고 일을 하는데 해오리 바람이 딱 불어서 그 이미지가 초상화가 못되면 마한테 이제 가는 이런 이야기로 설정되잖아요. 이랬을 때 어머니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해오리 바람이라고. 그랬을 때 이 바람, 해오리, 이것이 계속 이 우렁각 씨 전편을 흐르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에요. 나선형과 관련된 에너지의 이동, 물에서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 되는 어떤 그 이동 경로, 그리고 그것이 더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경로도 마찬가지로 해오리바람, 물과 불과 공기, 흙에 대한 그 자연의 그 물질적 요소에서 저는 공기의 흐름을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하면서 줄곧 가졌다는 생각은 이 원소들이 캐릭터라든가 이 그림책의 분위기, 배경 속에서 얼마나 원소의 작용들이 녹아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저는 계속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속에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게 상상력이로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상상력이 확장이 되면서 캐릭터라든가 공간이라든가 그림에서 어떤 이런 해오리바람이라든가 나선형의 모티프, 그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 그림책에 우렁각 씨를 다시 만들게끔 만드는 어떤 동기로 이제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속에서 원소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캐릭터가 생각나고 이미지가 생각나면서, 이것이 이미지가 생각난다는 것은 결국은 상상력이 발동한다는 얘기예요. 상상력이 만드는 것은 이미지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이미지들은 분명히 의미를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끌고 가기도 하고 내 속에서 어떤 그 의미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그림책에서 얼마만큼 의미 전달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은 독자들의 어떤 그 감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해석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 작가가 상상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 모티프를 적용해서 그림책을 꾸미면은 분명히 이 안에는 이미지가 주는 어떤 의미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상상력을 발동해서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해석으로 의미로 얘기를 전달하면은 그림이 심심해지고 원론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일차원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미는 상징을 좀 띠게끔 어느 정도 이렇게 울림이 있게 상징 정도로 이렇게 띠게끔 그 의미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다만 정도, 이 정도로 하게 되더라고요. 상상력을 이렇게 발동해서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걸 다 이것은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 세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미지의 세계는 또 실제의 세계가 또 다른데 분명히 이미지의 세계는 자유롭잖아요. 그 속에서 자꾸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건 뭐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할 수 없고 이 냄새를 풍겨야겠구나. 이 이미지가 어떤 느낌을 풍겨야겠구나.
암시를 해야겠구나. 그랬을 때 의미 전달이 좀 가능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오리 바람을 회오리 바람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에서도 그렇고 공간 그 우렁이가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도 그렇고 여러 모에 썼지만은 뭐라고 딱 집어 얘기는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렁이는 그런 정도의 생태고 그런 이미지를 띈다는 걸 이제 느끼면서 이게 아마 상징이 아닌가. 그래서 다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뭔가 이렇게 느낌을 주고 울림을 주고 이게 다가가고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아마 나는 그림책에서 옛 이야기 그림책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걸 어렸을 때부터 엄마 얘기로부터 이제 막연하게나마 이제 느끼고 자랐던 거죠. 그래서 이 우렁각실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패턴으로 이미지 작업을 한 거죠. 물과 불의 관계, 공기의 관계, 여기서도 지금 마법의 물건을 가지러 물속으로 이제 가는, 그래서 나올 때 북과 북채를 들고 나오고 이랬을 때 그 해결점이라든가 연관 지점들이 다 그 원소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북과 북채 이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울림으로 이제 가잖아요.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니까 번듯한 집과 내기에서 이길 만한 결과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다 그 이미지의 속을 결정짓는 어떤 원소들의 작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바슐라르라는 그 이제 문예 철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상당히 이제 공감을 많이 했던 이제 그런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렁각 씨가 이야기사 그림책상에서는 또 한 번에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게 내기에서 결국은 오버해가지고 지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뭐 활쏘기 3년, 눈치 보기 3년, 뛰어넘기 3년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야기가 흐르는데 사실은 이 속에서도 공기와의 관계, 새는 공기의 이미지예요, 사실은. 거기서 발전된, 확장된 이미지예요. 그리고 눈치 보기, 뜀뛰기, 이게 다 그 상상력의 시작은 어떤 그 원소적 어떤 그 운동이라든가 그런 상상력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계속 그림책의 저는 일관성을 이제 계속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 이제 이 장면도 하나 있는데 좀 계기스럽긴 하죠. 새가 쓰는 그 해골 뼈다구에다가 우렁각 씨 남편이 쓰고 그동안에 사냥하면서 했던 새털바지적 옷을 입고 색시를 찾아가는 장면. 이 장면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이야기에서 종합적인 뭐 인격의 완성도 될 것이고 어떤 그 공기의 흐름과 같이 어떤 모티프들이 모여서 어떤 캐릭터를 만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아주 좋아하면서 그렸던 기억이 나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들을 정신없이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시간을 잘 못 맞추고 이렇게 할 얘기는 또 더 많은 것 같은데 결론은 그거예요. 한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나머지는 정리를 할 텐데 상상력은 저는 그 원소적인 그 진료의 어떤 그 시작으로부터 상상이 시작돼 가지고 이미지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고 옛 이야기에서
옛 이야기를 새롭게 쓰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앞으로 옛 이야기 그림책을 계속 그릴 수 있는 어떤 보물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옛 이야기에 대한 그 중단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이제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는 결론을 갈 때 이제 결국은 이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대. 왕이 되고 자기 아내 찾고 이제 이런 통과 의례를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과 관련된 어떤 이제 이야기는 뭐 우렁각시 일반적인 거 이제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책을 짤 때 캐릭터와 그림책을 캐릭터가 놀 수 있게끔 만든 이 공간의 문제, 그리고 여기 이야기를 끌고 가는 모티프의 문제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어디에서 상상력의 모티프를 동기를 생각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이라든가 어떤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온 이렇게 환원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생각에 이렇게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뭐 꽤 깊은 데까지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그 상상력의 어떤 나오는 이미지들은 나중에 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시인들이라든가 어떤 그 이미지 작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비유의 언어를 쓰면서 딴 물건을 얘기를 하죠. 어떤 자기가 기댔던 어떤 의미가 나중에는 뭐 이미지는 딴 것을 대놓고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게 아마 상상력의 변이라든가 상상력의 발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옛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아마 상징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이야기성에서 그 이미지가 변하더라도 그게 상징 다 미처 얘기하지 못한 어떤 숨은 의미로 이렇게 우리 독자들한테 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옛 이야기를 아직도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고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아주 오래된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아마 다 못다한 상징 속에서 의미를 이렇게 함유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것이 여기 우렁각시에도 나왔지만은 우렁이가 뭐 물에서 나와가지고 예쁜 색시가 돼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건 뭐 어떤 것이야 이렇게 딱 잡아 얘기하면은 아마 우렁각시 뭐 옛날에 한번 어딘가 있었던 이야기 정도로 끝나지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력을 갖고 전달되는 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 모티프들에 대한 어떤 그 힘들이 의미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인류한테 다 이렇게 전달되지 않고 뭉뚱그려서 의미를 이렇게 내장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힘이 아닌가, 즉 상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표현에는 이 상징의 형태를 띠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직접적인 리얼리티의 물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해도 이름을 붙인다 해도 결국은 이미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징의 형태를 안 띌 수 없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캐릭터와 행동들과 그 어떤 사건들이 아니지만은 이게 전해 들은 얘기 속에서는 제일 먼저 생생하게 상상력으로 발동하는 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 속에는 자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안에 그 어떤 자유를 갈망하는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해방시키는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옛 이야기 속에서 많이 그 모티프에서 봐요. 마법의 물건이라든가 어떤 캐릭터라든가 공간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지금과 똑같은 공간은 아닐진데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상상력을 이제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옛 이야기를 이제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하는 이유기도 하는데 앞으로 옛 이야기를 이게 옛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옛 이야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전해 듣고 전해 들었다 해서 옛 이야기이지 지금도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란 말이죠. 이야기는 이제 살아 있는 거고요. 진행해 가고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그림책 작가들이 이제 저도 포함해 가지고 옛 이야기 그림책을 이제 한때는 많이 이제 그리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출판도 이제 안 하는 상태인 것 같고 그런데 옛 이야기 속의 그 보물은 현재 진행형인 게 있고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맨날 치마적 오리라든가 그 코스튬을 표현할 때 옛날 뭐 조선시대 의류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더 고리타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그는 이제 작가들 우리들의 이제 해야 될 몫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봤을 때 또 뭐 셔츠와 뭐 넥타이 뭐 원피스 이런 것도 좀 이상하긴 할 텐데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는 항상 그 모티프에서 그 형태를 생각합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의 요소에서 가져왔던 그런 문제와 그러면서 형태의 어떤 원형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의 원형이라든가 그런 물질의 원형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서 원형이 사실은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형에서 출발해서 자꾸 이미지를 상상을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이렇게 맥이 닿는 형태가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옛 이야기 그림책을 지금의 어떤 그 아주 좋은 그 보물들을 지금의 그림책으로 무궁무진한 보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으면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그 보물 속에서 산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꺼내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림책 작가들이 노력할 문제고 저는 이제 물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몇 가지 그림책을 뭐 할 것은 있지만은 제가 이제 그걸 꼭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그 했던 옛 이야기 세계도 세계지만 그 약초에 대한 그 치유의 그 물질에 대한 얘기 거기서 상상력이 과연 우리한테 그림책에서 어떻게 번져 나갈 것인가 그거는 좀 저한테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저도 이제 자식이니까 제가 살았던 경험 성장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지금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 사는 이제 농부였지만은 원래는 이제 대장장이었어요. 직업이 대장장이었는데 새를 가지고 녹여서 새로운 형태의 물질을 만들고 불을 다루는 어떤 대장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동화의 세계를 접하면서 어떤 그 이런 물질의 세계를 이미지와 연관을 시키면서 그 대장장이란 직업이 이 뭘 같은
원소를 불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뭘 만드는 직업의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어떤 유전적인 뭐 문제성을 갖고 내가 태어났나 보다 하면서 그 세계를 좀 더 좀 이렇게 들이파가지고 그 세계를 이제 하나의 이제 그림책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각자 뭐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은 저는 보편적인 이제 그림책 차원에서 이런 어떤 그 상상력을 그 하시던 일과 관련돼서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이제 제 그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고 부모에 대한 뭐 효도 이런 거는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민담과 관련을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신화적 세계예요. 그래서 그 신화와 민담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구분하기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명확히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런데 이제 민담의 뉘앙스가 또 따로 있고 신화의 또 뉘앙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서사무가에 대한 그 지금은 이제 옛 이야기로 치부를 받고 있는데 신화 역시 옛 이야기가 아닌 정말 그 의식이 더 고양되고 차원이 더 이렇게 신적 경지로 갔던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인간 의식의 초월성까지 간 얘기지 그게 뭐 어떤 다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문제에서 과연 아까 같이 상상력으로 얼마만큼 민담이라든가 신화의 세계가 그림책으로 해석되고 그 상징의 세계를 지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그쪽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그 창작 동화를 원곡을 써놓고서도 저는 이제 또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이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하고 싶은 세계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는 것도 세월이 모자른데 뭐 이것저것까지 다 하면서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세계를 또 다른 변덕이 제 가슴에 오지 않는 이상 계속 할 작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다 하셨나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 선생님 옛 이야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 다음에 우렁각시에 대한 다양한 상징 이야기, 그 다음에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질문보다 칭찬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용철 선생님 너무 뵙고 싶었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앙드레 철 이거는 별명이신가요? 앙드레 철이라는 말씀들 올려주셨고 선생님 관찰력과 상상력에 대해 대단하시다고 놀라시는 분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감동받았는데 그 어머니 이야기에 감동받으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매사에 뭐 밥 먹고 꾸중 들을 때도 사사건건 이야기로 교육을 받으셨다는 말에 어머니 너무 뵙고 싶다고 너무 부럽다는 말씀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우렁각시뿐 아니라 우렁 신랑도 필요하다. 그렇죠. 우렁 총각도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아요. 반은 우렁각시고 반은 이제 우렁 신랑 뭐. 근데 우렁이는 여성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 물에 대한 요소. 그것이 밑으로 자꾸 하강하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이미지가 크단 말이죠. 남자는 이렇게 자꾸 뭐 공기와 같이 돌아다니고 불과 같이 일어서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게 이제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일반적 편견이 아마
인류의 편견일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성이 갖고 있는 예, 정체성일 수도 예, 있고. 그럼 공기 신랑 이런 거. 그렇죠. 공기신랑. 우렁각 씨의 공기신랑 마음에 드는 제목이네요. 그리고 이야기가 삶이 되는 경험을 하셨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지가 연결된다는 말씀에 감동받으셨다는 말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에너지가 되고 소리를 이미지화했다는 말씀도 저도 오늘 처음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질문이 중간에 설명하시다가 올라온 건데 그 새 좋아하시는 컷이라고 하는 저 컷의 꼬리 쪽에 눈 같은 게 있거든요. 동그랗게 저거의 의미를 물어보시는데 네네 그거 요거? 같아요. 네. 야, 그러니까 독자들은 예, 독자들한테는 그 이미지를 잘 그려서 보여줘야 돼요. 의미를 이제 막 붙이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 그림책 뭐 이렇게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하나의 이제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가 하시는 대답은 그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그렸어요. 뭐라든가. 그렇게 그리는데, 솔직한 얘기인데, 어떤 것은 의식해서 그리고, 어떤 것은 의식하지 않고 그리는데, 야중에는 그 그림책에서 주는 뉘앙스라든가, 모티프의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작가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구상을 하고 의도를 하고 계획을 짜고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하고 그렸어도 결국은 그 작가의 나머지 부분들은 그 자기도 알 수 없는 작가도 알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그게 뭐 무의식적으로 그래도 좋다고 좋고 뭐 누가 내 안에 또 다른 영혼이 끌고 간 끌개처럼 끌고 간 어떤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어떤 그 나머지의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이게 내가 뭘 겨냥하고 그렸어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근데 이제 요거하고 네. 여기하고 사실 이렇게 지금 갑자기 되죠. 만드신 연기. 예, 이런 어떤 우연성이 또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나머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옛 이야기를 사실 고리타분한 거, 재미없는 거로 생각하시던 분들이 계셨었나 봐요. 근데 덕분에 그걸 깨게 됐다고 감사하시다는 말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선생님이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을 유난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두 분이 친분이 있으신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권정생 선생님께서 나의 그림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작가가 김영철 선생님이다라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그죠? 자랑 좀 해주시죠. 그게 좀 부끄럽긴 한데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권 선생님이 이제 국민서관에서 홀홀 간다를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할 때인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됐어요. 그 편집자가 뭐 워낙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잘 전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오고 가는 스케치와 원고의 수정 이런 것들이 너무 원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빨간 코 아저씨 농부를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빨간 코로 이렇게 스케치물에서 이제 색연필로 쓱쓱 해서 터치를 줘서 보냈더니 권 선생님이 그걸 싹 보고선 일반 농부 아저씨 이렇게 했다가 빨간 코 농부 아저씨라고 탁 또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매사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그 원고를 가지고 내 스케치본과 같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본인이 이렇게 고집을 안 피우고 이렇게 그 화가의 그 드로잉에 걸맞게 같이 춤을 춰주는 어떤 그 역할을 이제 권 선생님이 했는데 보통의 우리 권 선생님 그 이미지나 이런 거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한 작업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에 딱 한 번 전화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 양구에서 작업하는데 이제
그 옛날에 그 저기 있잖아요. 우리 그 전화 이거 따르릉 울리면 싹 들고 가는 네, 거 유선 번호 전화. 있고. 어느 날 저기 그 비가 오는 날인데 그 전화가 이렇게 뭐 띠링 울렸어요. 그래서 딱 이제 들었더니 여보세요 했는데 나 저기 권정생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앉아서 전화를 받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뭐 중대장님 전화 받듯이 안녕하세요. 근데 서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그렇게 작업한 그 그림책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걸 받아보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림책이 이제 헐헐 간다였었는데 뭐 그걸 이제 칭찬을 해요. 그래서 나는 뭐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책 구성을 잘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런 칭찬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거는 없고 그 끝장면에 엔딩 장면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박수 치고 노는데 왼쪽 그 여백 끝에 부위에 한 이 정도 부위에 시골에서 그 벽에다 매다는 그 가을철 추수 다 끝나고 난 그 옥수수 두토색이 그거를 여기다 그려서 이렇게 했더니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이 드시다. 배경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설명을 하시면서 좋다고 요즘 애들 그거 모른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것이 작가하고 글 작가하고 그 화가하고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흥겹게 하면은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독자들한테 사랑받는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안 풀리고 힘들게 하면은 그거 분명히 그 에너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선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니까 네. 권정생 선생님 그립네요. 예, 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선생님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을 내년에 나오는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설명 좀 해주시면 예, 그 길버 어린이에서 아. 그 짱군의 고추밭이라고 권 선생님이 그 단편 이렇게 쓰신 건데, 권 선생님 작품이 그렇잖아요. 평범하면서 그 안에 어떤 그 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 선생님 작품을 항상 그릴 때는 저는 그걸 느껴요. 이렇게 이미지들이 편안해요. 소박하고. 근데 그 안에서 그 울림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곰 씻고, 돼 씻고, 이런 것들. 내가 그 외국 작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책들, 그림책 작가 그 존 버냉이나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나마저도 좋아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뭐해서. 근데 저도 좋아하거든요. 뭐 그림책 작가니까 특별한 작가를 좋아해야 되는데 너무 흔한 작가를 좋아하는데 사실 좋아해요. 고백을 왜 좋냐면은 그 평범하고 별것도 아닌데 아주 그 안에 유머와 그 의미의 울림이 있어요. 이제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이제 좋아해서 근데 우리 권 선생님이 그 원고를 작품을 읽다 보면은 꼭 그 의미를 크게 부여 안 해도 그 속에 어떤 그 조용한 평범한 속에서 이렇게 이미지의 그 어떤 의미가 울림을 계속 오면서 난 그런 게 좋더라고요. 네, 참고로 저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짱구네 굿즈밭 잠깐 힌트를 예. 드리면 그림 너무 멋지고요. 예, 내년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그림 예. 설명하시면서 그 뭐 술 먹다가도 놀다가도 뭐 벽에다 뭐 신발에다 나선형에 꽂히셨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럼 지금도 나선형에 아니면 지금은 어떤 다른 이미지에 꽂혀 있으신 게 있으신지 질문이요. 그건 이제 숙제와 같이 에너지의 어떤 발동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이미지 작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하학적인 그 세계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관심이 이제 가 있잖아요. 버릇이 돼 있고 그 비례의 문제인데
세상은 그 어떤 그 하모니, 조화가 계속 이렇게 지배를 하잖아요. 조화롭게 되도록 세계는 계속 굴러가고 있고, 저 의식 속에서도 그 하모니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기하학적으로는 그 나선형의 그 패턴 속에서 계속 그 확장되면서 황금비례식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선형의 부분적인 걸 자르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것은 그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그 나선형의 나선형. 세계 네. 예,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황금비례를 어차피 우리는 무의식적에 다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예, 나선형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하학적인 패턴을 저는 자꾸 눈여겨 보려고 그래요. 이제 꽃에서도 보고 나무에서도 보고 뭐 그런데 이 나선형의 꽃인데 아직까지 헤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정수리의 머리 돌아가는 이 패턴도 나선형이고 이 손, 이 지문도 이게 나선형이란 말이에요. 커피랑 프림 섞일 예, 때 예, 예. 뭐 그렇고 뒤집힌 호랑이의 그 담배 때 내미는 그 호랑이 똥구멍 거기도 이게 나선형이고 그래서 다음 이제 짱구대 고추밭 끝난 다음에는 그 호랑이에 대한 아주 코믹한 그림책을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아, 정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호랑이 그 강한 존재가 그 똥구멍에 내가 이렇게 뒤집힌 호랑이도 똥구멍에 살 길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똥구멍에 살 길은 모티브가 하나 잡혀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약간 그 이미지상으로 그렇게 멋진 이미지는 아닌데 그 안에 이제 유머와 어떤 그 상징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하려고요. 네, 호랑이 똥구멍이라니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좋아하겠네요. 예, 예. 아무튼 저희는 덕분에 선생님 호랑이 똥구멍 작품이랑 약초 치유에 대한 작품이 대기 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조금 어려운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민담과 서양 신화와의 차이점 혹은 특징은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신화요? 서양 신화? 서양 신화와 우리 민담.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와 서양 옛 이야기의 차이. 글쎄요, 그거는 차이는 모르겠고 하도 비슷하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하는 그 상징의 의미, 모티프의 얘기, 나는 그 차이를 보다 같음을 이제 추구한 거거든요. 굳이 차이는 안 해봤어요. 동서양이 차이지 뭐, 예? 지리적, 공간적, 뭐 우리 사람 생리적 다 차이가 이제 그런 차이일 것이고 그렇다고 사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사고의 차이에서 같은 민담의 모티프들이 겹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왜 떨어져 있고 시공간 속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왜 동등한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히려 이제 이런 것에 주목을 했는데 그것은 아까와 같은 그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개나 뭐 소나 뭐 나무나 공이 이 자연계에서 느낄 수 있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원소적 상태 거기에 어떤 모든 그 원인이 있지 않나. 그것이 이제 동서양의 민담의 이야기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야기의 어떤 그 흐름과 내용을 이제 결정할 때도 다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은 똑같다라고 봐요. 그 속에서 어떤 관계가 없을 듯한데도 멀리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같은 류의 얘기들 나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안도의 숨을 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질적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조화를 느끼기 전에 고독을 느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이보다는 동시적으로 그런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주목하고 그러고 있죠.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선생님 샘이 날 정도로 헐헐 간다 좋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근데 저도 헐헐 간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헐헐 간다랑 뭐 건정되는 작품들 빼고 예. 선생님이 만들고 싶으신 이야기가 옛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는지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만들고 싶은 얘기 아니 만드는 옛 얘기. 이야기, 만들고 싶은 옛 이야기 중에 그림책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 앞으로요?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지. 하고 싶은 거.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그 호랑이 똥구멍에 대한 어떤 얘기인데 그것이 참 발음하기가 아주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그 생명의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은 내가 정해놨어요. 아주 제목도 단순해요. 빵빵빵이라고 아주 해서 빵빵빵. 예, 아주 그 소리의 그것도 이미지잖아요. 이제 소리의 이미지가 그림에서 어떻게 풀리는 건지 이제 저도 이제 저한테 꽂힌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었던 옛 이야기 세계를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옛 이야기가 흔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볼까봐 차마 용기도 못 낼 때도 있는데 뭐 해와 달이 되는 온우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근사한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젊었을 때서부터 그리려고 했던 그 한국 서사무가인데 바리대기 같은 거. 제가 추구하는 이 상상력에서 저를 자꾸 유혹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계가 확장이 많이 되잖아요. 저기 딴 세계까지 가서 약수를 가져오는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모티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의 어떤 흔한 걸 떠나서 이 모티프를 깊게 들여다 보면은 그 상상력의 발동이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좀 나름대로 돼가지고 그런 세계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단지 하나의 흠이라면 너무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어떤 염려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듯이 맨날 밥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 그래서 뭐 또 다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령하듯이 알려진 세계라도 아주 좀 나름대로 맛있게 만들어서 식탁에 다시 이렇게 올리는 자세로 그렇죠. 그 연금술사들이 그 금을 만들잖아요. 일반적인 거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대장장이로 살면서 뭐 얼렁뚱땅 이상하게 생긴 새를 갖다가 불에 달궈가지고 아주 이렇게 조형적으로 만들어요. 시뻘겋게 달아서 망치를 쳐가지고 뭐 가위도 만들고 뭐 내가 어렸을 때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무쇠덩어리로 참 힘든 물질인데 아주 떡 주물듯이 주물러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 보면은 하여튼 재료들을 흔한 재료라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맛있는 옛 이야기 세계가 난 그런 세계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렇게 어떤 의무같이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려주시는 바리대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셔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너무 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출판하자고 한 출판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인데 그래서 출판사한테 타치를 많이 받을까봐 그러면 내가 자비로 출판해가지고 정말 파리대기 그 세계를 가이질 안 한 그런 장면도 이렇게 넣어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기꺼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내일부터 나선형에 빠지실 것 같다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선생님. 좋은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분들 크기 전에 호랑이 똥구멍 만들어 달라고 어떡하죠? 하실 책들이 너무 많아지시는데요. 예. 그리고 네. 아이들에게 추천하시고 싶은 옛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그렇죠. 여기서 내 작품 얘기하기는 참 자세가 안 나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뒤집힌 호랑이를 읽으면은, 그 생각을 이렇게 그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오게 되는 그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마 그 공간의 움직임을 많이 상상력을 좀 발동시켜 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런 뒤집힌 호랑이 정도의 그 이야기의 의미보다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작용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 좀 이렇게 권해주고 싶고, 뭐 권할 게 많죠. 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같은 옛날 이야기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그 생각들과 상상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얘기라서 그런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좋다고 생각해요. 그림책으로는 더 좋은 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책 이거 우렁각시 좋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티프와 상상에 대한 얘기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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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생님, 주로 옛 이야기는 동양화의 먹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선생님 그림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옛 이야기 그림책에 특별히 어울리는 색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옛 이야기 아까 얘기했지만 고리타분하고 고리짝에서 쾌쾌 썩은 얘기가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얘기. 예. 그래서 그 라이브 공연 같이 어떤 그것은 이미지를 믿으면 돼요. 이미지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미지 아까 살아있는 그 원소들의 어떤 막 그 운동 같은 거를 느끼려면 색깔이라는 거 어떤 기존의 고정관념 이미지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셔야 돼. 옛 이야기 속에 좀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상상력 속에서 놀아줘야 돼. 감정을 이입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그림책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어떤 이런 색채다, 이런 유형이라는 편견을 안 갖게 돼요. 본인이 그 세계를 몸소 들어가서 상상의 세계에서 놀아야죠. 그랬을 때 색채는 강한 원색도 있을 것이고 흑백도 있을 것이고 뭐 동양화 쪽의 어떤 은은함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정조의 문제니까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옛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상상하며 놀아라는 네. 말씀 예, 저도 예, 기억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는데 예. 옛 이야기 말고 예. 그냥 창작 그림책 출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이 올라왔네요. 이제 그런 거 있다 그러면은 하나나 잘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아니에요. 욕심은 있죠. 욕심. 그러니까 정말 좋은 원고, 아니 좋은 원고를 쓰신 작가 선생님이 글을 보면 저는 그리고 싶죠. 꼭 제 글이 아니더라도. 제 창작에 대한 제 생각도 원고 써놓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옛 이야기 세계에서 좀 이거 계속 노래해야 되는 어떤 그 숙명 같은 게 좀 있어서 이거 하면서 좀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2가지 질문 정도 예.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이랑 조금 겹치는 것 같은데 예. 아까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작가분으로 존 버닝햄을 말씀하셨는데 예. 좋아하는 거랑 같을 수도 있는데 질투하는 작가분이 있으신지. 저 너무 잘해. 저 사람 너무 잘해서 짜증나. 이런 상황. 그러니까 작가가 그 질투하는 마음이 참 아주 오묘한 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질투겠죠, 그게? 질투인데, 질투 속에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면에는 나는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아주, 그런, 생각도 하나 들고, 또 나는 그거와 생각이 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질투를 극복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작가라든가 좀 잘 그리고 싶고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표현이 이제 질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질투일 수도 있고 뭐 부러움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어떤 그 본받는 어떤 계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모든 작가들한테 질투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러한 양상들이 자기 에너지화 시키고 자기 이렇게 결과로 만들어내는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의미가 있지 그 원색적인 그 질투는 좀 이렇게 벌써 말 자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격이 맞지 않다. 아니 이게 질투 이렇게 보면 고개 이렇게 돌리고 싶죠. 또 인정할 건 또 네, 또 좋은 정중히 에너지, 인정하고. 네. 그 마지막으로 질문은 마지막으로 네. 요즘 작가분들 디지털 작업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선생님 작업은 모두 원화 작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힘들지 네. 않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작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는 요번 시즌 생애에서는 디지털 능이 다룰 수 있는 그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다 내가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그 한계는 좀 이렇게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그 세대나 문명의 차이에서도 느끼는 거고, 그 대신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디지털 이점, 이것의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한 강세, 이런 것들이 이제 준데,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보면 다 그 컴 작업을 해요. 아주 손쉽게 하고 부러워요. 그리고 수정할 때도 그런데 왜 이 수작업은 이 진료와 물질과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가면서 물감 흘리고 손에 묻히고 또 그 과정은 어렵고 수정하기도 어렵고 쉬운 걸 못하나 이제 이건데 이걸 평생 해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디지털 이미지 효과는 떠나서 그 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복제물인데 디지털이든 수작업이든 결국 복제 2차로 이렇게 나오는 생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부질없다고 봐요. 그러나 작업을 하는 그 작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그 테크놀로지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건 없어서 디지털은 쉽게 못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수작업을 했던 이 작업에서 물질성을 최대한 느껴보려고 그래요. 워낙 그 컴 작업이 뭐 못하는 것 없이 다 하지만은 그래도 물질성에서 나오는 어떤 직접성을 잊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종이의 어떤 결이, 그 그림이 좀 좀 들려면 이 종이가 별로였어라는 핑계될 구석도 있잖아요. 물감의 어떤 그 농도라든가 컬러링의 원본은 좋아하는데 그림이 인쇄 과정에서 이렇게 돼서 부실과 디지털 작업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물질을 색을 끈적끈적한 물감을 느끼고 싶은 거죠. 네. 그 물질감을. 그리고 거기서 붓타치에서 나오는 어떤 그 원시적 그런 터치감을 아직도 버리지를 못하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안에서 테크닉을 부릴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선생님 작품 나오면 네. 선생님 그 손맛 가득한 원화전 함께 하면서 독자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사실은 지금 많은 독자분들이 와 계신데 상당 부분 후배 작가님들이세요. 작가님들이 선생님 말씀 듣고 싶어서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 후배 작가님들에게 선배 작가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후배님들한테 제가 좀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 처음 이제 그림책
장르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길진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이 그림책으로 그려서 이게 먹고 살아요? 뭐 이런 얘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뭐 이 그림책을 잘 그려 그러는데 그럴 때 봐, 야 나도 맨날 헤맨다. 나도 뭐 그릴 때마다 헤매고 맨날 헤매고 그러는데 뭐 저기 뭐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깨를 부려가지고는 뭐 별로 안 돼요. 직접 그 안에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깨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작품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한 작품을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뭐가 달라도 달라질 것이다. 우리 초기에 그림책 작업할 때는 이게 자꾸 이렇게 퇴짜를 많이 받아요. 뭐 그림책 그때 많이 뭐 그림책이 잘 몰랐던 시절이기도 한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가면 뭐 어떤 견본도 없고 뭐 모범 답안지도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야 그림책으로 작가가 되고 그림책으로 먹고 살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일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마라. 그림책으로 먹고 살지도 못해. 그러면서 하나를 죽어라 하고 아주 완벽하게 한번 해내봐.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거야. 고생했던 그 과거의 이제 경험들이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은 어떤 후배는 이제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든 작가가 있고 어떤 후배는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나가 떨어진 작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도 고맙게 이렇게 소화시키는 후배 작가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이 참 좋은 작품들을 많이 하니까 저는 참 좋습니다. 네, 후배님들, 독자님들이 멋지시다고 존경한다고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